안녕하십니까. 이재호 TV 와이러니 저녁방송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덥죠. 아주 한여름입니다. 32도로 오르내리니까요. 오늘 저녁방송에는 어제 23일 날 통계청이 금년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라니까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죠. 1년에 4분기니까요. 그러니까 금년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이 점점 심화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가 점점 더 가난해진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 정부가 2019년부터는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늘 주장해 온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 아닙니까? 그래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 두 가지로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은 없는 사람들 주머니에 소득을 높여서 그 소득이 소비를 하게 하고 소비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는 그것과 정반대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영세 자영업자가 몰락해서 아주 빈곤층이 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해서 이거는 2015년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이후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하층에 속해 있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감소해갖고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겁니다.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통계는 뭐 여러 군데, 여러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자영업자가 감소되는 것을 무슨 고용의 질이 좋아지는 있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 거꾸로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감소가요, 2016년, 2017년에
증가 추세에 있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거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자기 혼자 가족이 하는 거죠. 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 한 해 8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이후에 7개월 연속 감소하잖아요. 또 올 들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6만 명이.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이 하는 자영업자는 8만 7천 명이 감소를 했고, 고용원을 두고 하는 자영업자는 6만 명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되죠. 임금 근로자가 퇴직을 해갖고, 처음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경영난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직원을 점점 감축해갖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고용원 두고 하던 자영업자가 이제 경영이 안 되니까 고용원을 내보내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을 했는데 또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 직장에서 감축이 됐어요.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일단 모르겠다. 장사해보자. 돈이나 벌어보자. 해서 이제 가게를 냅니다. 업종 이제 창업을 하죠. 처음에 고용원을 이제 몇 명 둡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고용원 두고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고용원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원 없이 한번 해봅니다. 몸으로 떼는 거죠. 고용원 없이 해도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하는 거죠. 그리고 최저소득자로 전락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나빠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가 그냥 지난 정부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하고는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그 주에 분류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나빠진 사람이 사무직 종사자가 43.6%, 약 44%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빠졌다니까 봉급이 줄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자유직, 전문 자유직이라는 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전문 자유직이죠. 이것도 지난해보다 못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것이 48%입니다. 그 다음 판매 영업직이지 않습니까? 판매 영업직이 지난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못해졌다는 게 57%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직, 전문 자유직, 판매 영업직 이게 소위 서민 근로자의 대부분이죠. 이 서민 근로자의 대부분이 지난 정부 때보다도 살기가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지난 정부보다 못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여기에 주 52시간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현장에서는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새벽에 인력시장에 이렇게 나가봅니다.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나가보면, 전에는 제가 그 시간에 나가보면 우리 동네도 몇 개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또 인력 소개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그 시간에 나가보면 거의 일 나가고 일거리 못 찾는 사람들이 서너 명 있거나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나가보면 6시 정도 됐는데도 일자리가 못 구해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일자리 주에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이야기죠.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러니까 최하위층 소득이 거의 5분기째 1년 이상 계속 감소한다는 건데, 그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하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말은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게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거죠. 결국은 속은 골마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래 되면 각종 통계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게 뉴스가 이겁니다. 이건 정부가 맨날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이요, 여전히 소득 절벽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25만 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을 경우입니다. 25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통계청의 통계니까 통계청에서 통계가 잡힌 그나마 월급을 받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조사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5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계소득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소득,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거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그 주에 세금, 보험료, 이자 다 제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버는 사람 같으면 이 300만 원에서 세금, 보험료, 또 가계 빚에 대한 이자 이런 거 다 제하고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만 따지면 이건 엄청 그 소득이 지난해보다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아주 10년 이래 지금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장이 이런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소득이 채워지지 않는데 이 정책을 정부가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국민을 결국은 더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죠. 통계청 발표가 하도 이상하다 그래갖고 작년에 통계청장을 바꿔 달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을 갈았는데도 계속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바꾼다고 현장에서 사실이 이렇게 뒤바뀌어지겠습니까? 그걸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왜곡할 수 있지만 계속 나쁘게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왜곡을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 정책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정책에서 국민 잘 살리게 하겠다, 서민 잘 살리게 하겠다 그러놓고 내건 공약이 이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결론이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층이 주머니를 채워갖고 소비도 늘리고 경제도 늘린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전체 소득에서 세금, 대출, 이자 이걸 다 빼고 난 다음에 가처분 소득, 내가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이거 10년 만에 감소했던 겁니다. 10년 만에 아주 드디어 감소하는 걸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참 문재인 정부요. 이 개인 간의 고집이 세다 하는 것은 고집스럽게 한다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는데 한 정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갖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나라는 불행해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간 2년 해봐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은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내용을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득이 전체적으로 소득이 안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업자가 많은데 뭐가 소득이 주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실업자를 없애는,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일자리 늘려라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갖고 정부 돈으로 그냥 푸는 거, 노인 일자리, 임시 일자리, 이거 갖고 일자리 퍼센트 높이는 거,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금도 더 걷기가 어려워져서 세금도 점점 더 걷는 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금융위기도 이 점점 어쩌면 우리 같은 한국 같은 나라가 제일 타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조짐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점점 어려우십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600곳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약 70% 나왔습니다. 69%니까요. 그 70%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급등하니까 중소기업은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의 요구는 업종별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업별,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별, 이 구분 조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600곳을 여론조사했는데도 제 주장과 같아요. 거의 77%가 업종별로 구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월공단에 있는 한 제조회사의 그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납품 단가는 그대로고 조정도 안 되고 내수 경기는 나쁘고, 내수 경기가 나쁘니까 재고만 쌓이죠. 여기다가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건비마저 오르니까 생산 조건이 최악이라는 거죠. 그게 빤하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죠. 납품 단가는 그대로죠. 내수는 안 되니까, 소비는 안 되니까 재고는 쌓이죠. 여기다가 최저임금은 급등하죠. 그러니까 생산 조건이 최악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그 최저임금의 급등은요, 생산 경쟁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추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계청 담당자들, 중소기업 중앙회 이 담당자들도요, 관계자들도요, 자기네들도 이 결과 보고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10곳 중에 7곳이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경제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만 점점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면 참 걱정이 만저만 아니죠. 이 서민이 자영업이 조금 더 돈 벌어서 소상공으로 올라가고 소상공인들이 돈 벌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서 서민층, 중산층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40%를 돌파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번에 국가 채무 비율을 40%가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대통령인데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죠.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런데 내가 지난번 와이런리 시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야당 때는 지난 정부에 국가 채무 비율이 40% 넘는다고 큰 난리 쳐놓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40% 기준이 뭐냐고 되묻는다고 제가 지난번 와이런리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나라 빚을 우리나라 같은 데는 40%가 넘으면요,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 경쟁력도 떨어지는 데가 시장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면 국가 채무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럼 뒤에 깜다야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첫 해 38.2%였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원래 39.4%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2009년) 이후부터 국가 채무가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 국가 채무가 증가되면요, 우리는 딴 나라 선진국들과 달라서 이 GDP에 비해서 국가 빚이, 나라 빚이 40%가 넘으면 전반에 걸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화폐 단위 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 되면 화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개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면 항상 화폐 계획한다 하는 소문이 나돌고 그러죠. 지금도 시중에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거 화폐 계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딱 선을 긋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근데 이 정부가 너무 믿지 못할 일을 하도 많이 하니까 참 우리 국민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죠? 이제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사람들만 답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보면 흥청망청 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소득주도 성장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제 3년차 들어섰으니까 실험할 만큼 했습니다. 국민이나 국가가 실험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고집 부렸으면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장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대다수 서민들이 형편에 맞게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